어머니 지금 제정신 아니세요. 자식보다 남자가 더 좋으세요. 60대 중반의 나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할머니로 살며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었다. 남편은 20년 전 큰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는 상실감에 빠질 겨를도 없이 두 아들을 키워야 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 삶이 흔들릴 순 없었다. 장남은 그때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이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학원비와 등록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집 근처 마트 계산원, 학원 조교, 심지어 신문 배달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재산을 조금씩 불리기 시작했다. 아들들이 성장해서 각자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뒤를 지켰다.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근처에 살면서 한밤중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오면 달려갔다. 큰며느리가 산후조리 중일 땐 직접 미역국을 끓여 매일 아침 가져다 주었다. 그 모든 게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누가 알아주진 않아도 나는 내 자식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그게 나의 유일한 낙이자 행복이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쌓이고 쌓여 거울 속 내 모습은 주름지고 나이든 중년 여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문득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결혼 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 속 나는 생기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20살의 여성이었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지금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할머니였지만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나에게 큰 변화가 시작된 건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심심풀이 삼아 다니기 시작한 게 시작이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와의 인연이 내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시냐고 웃으며 건넨 인사 한마디에 나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고 그와 함께 센터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했고 날씨가 좋은 날엔 작은 도시락을 싸와 함께 나눠 먹자며 손수 만든 주먹밥을 건넸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지난 삶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땐 정말 힘드셨겠네요 라고 말해주는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질 뻔했던 시간들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차분하게 꺼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앞으로 더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뒤 용기 내어 아들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내 인생에 그 어떤 남자도 다시 들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들은 생각보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는 찬성이에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가슴 깊이 쌓아두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이불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내 스스로에게 내릴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듯 내 인생의 평온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둘째 며느리가 집에 놀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다.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보려던 건 아니었다. 정말로 그냥 눈길이 스쳐간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구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한테 얘기는 잘했지?
엄마 재산이 꽤 될 텐데 그 영감탱이랑 재혼하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빨리 지금부터라도 방법 좀 찾아봐야겠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뭘 본 거지? 눈을 의심했다. 그 뒤로 빠르게 올라오는 대화 내용. 두 며느리 그리고 아들 둘이 함께 만든 단체방이었다. 단톡방 제목은 가족회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사랑도 배려도 아니었다. 오로지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 누가 어떻게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혹여라도 내가 그 사람과 재혼 후 먼저 죽게 되면 유산 중 조금이라도 상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인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절대 혼인신고는 못하도록 막자. 나는 몇 초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낸 자식들이 내 노후를 걱정해주긴커녕 내가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돈을 먼저 떠올렸다는 것. 그 모든 대화는 내 평생의 헌신을 모욕하는 듯 느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와 아들 며느리를 처음 인사시키기로 했던 날이 있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하고 기대하던 자리였다. 설레이며 기다렸던 그날. 큰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큰애가 갑자기 열이 39도예요.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모든 걸 뒤로하고 식사 약속은 당연히 취소됐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일 이후로도 상견례를 다시 잡으려 할 때마다 이유는 다양했다. 이번 주는 회식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친정 쪽 사촌 결혼식이 있어요. 출장이라 가족 외출이 어렵네요. 나는 계속해서 이해하려 했다. 다들 바쁘겠거니, 상황이 겹치겠거니, 어쩌다 보니 타이밍이 안 맞았겠거니. 한 번도 다른 의도가 있으려니 의심해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그 모든 우연은 철저히 계산된 방해였다는 걸. 그들이 내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믿었었다. 어머니도 이제 좋은 인연 만나셨네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하실 일만 남았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던가. 하지만 그 따뜻함은 거짓이었다. 그들은 내 눈앞에서는 웃으며 축복하는 척했고 뒤에서는 내 돈, 내 재산이 그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흘러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내 안에 있던 엄마라는 이름이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모든 걸 내어주며 키워온 자식들이 내 진심보다, 내 행복보다, 내 인생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분명 자식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불신과 탐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내 마음속 자식이라는 자리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지금까지는 엄마니까 괜히 갈등 만들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속만 끓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망가뜨린 관계들부터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나는 내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 중인 작은 며느리를 불렀다. 그 가게는 그동안 단 한 푼의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냥 쓰게 해줬던 곳이다. 처음엔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배려심에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시세에 맞게 월세 200만 원씩 줘야겠다. 못하겠으면 다른 곳 알아봐. 며느리는 당황했다. 어머니, 저희 형편 모르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내게서 너무 쉽게 받았던 걸 이제 돌려줄 때가 된 거야. 그동안 나는 자식들을 위해 너무 많이 베풀었다. 결혼할 때 신혼집부터 아이가 태어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탐욕과 간섭뿐이었다. 이번에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아이들 학원비 하라고 줬던 카드 있지? 그거 돌려줘. 이젠 앞으로 어떤 지원도 없을 거야.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따졌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 애들 키우는데 좀 도와주세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너희 결혼할 때 집 사줬잖니. 그 후 집 넓혀갈 때도 도와줬고.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아. 이제 내 돈은 나를 위해 쓸 거야.
그러자 며느리까지 나섰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 아니세요. 자식보다 남자가 더 좋으세요. 그분한테 남은 재산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분명 어머니 돈 보고 접근했을 거라고요. 기가 막혔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던가. 너희는 나 데리고 국내 여행 한번 가본 적 있니? 해마다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 잘만 다니던데. 왜 돈은 나한테 달라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니? 나도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들을 쏟아내며 말했다. 아들 며느리가 걱정하던 그는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해온 성실한 사람이었다. 퇴직 후엔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외에도 지방에 텃밭 딸린 조용한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 여사, 함께 시골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봐요. 내가 당신 남은 인생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마음을 가졌다. 그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 예전에 내가 그냥 자식들 용돈으로 사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내 말을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아쉬운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김 여사 노후 책임질게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의 딸과 사위를 처음 만난 날도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늘 걱정됐는데 이제 마음이 좀 놓여요. 아버지께 평생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내 자식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헐뜯고 돈을 지키려고만 했지만 이 딸은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며칠 뒤 우리가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자 그의 딸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게 내밀었다. 재혼 선물이에요. 아버지 차 바꿔드리려고 돈 모은 건데 이제 어머니가 관리해주세요. 그 통장 안에는 수천만 원이 있었다. 남편 없이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쳐온 나에게도 이제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내 재산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딸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기꺼이 받아줬다. 반면 내 자식들은 내 행복을 짓밟았고 그들이 쌓아온 건 신뢰가 아니라 욕심뿐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내게 절대 혼인신고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아들과 며느리.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다. 너희들 엄마 더는 호구 아니야. 내 곁에는 진짜 인생의 동반자가 있고 진심으로 내 삶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는 그들과 함께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오며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자 마지막 선택이 될 것이다. 저희 남은 인생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